수술한 지가 18년 6월 20일 날 했으니까 췌장암을 극복한 고공옥 씨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와 박준성 교수에게 수술을 받았던 고공옥 씨. 이젠 1년에 한 번씩 상태를 점검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저 어떠셨어요? 뭐 어떻게 지금까지 계셨습니다. 6월 달에 사진 찍으신 거 있잖아요. 예. 6월 달에 사진 찍은 거를 보면 아주 깨끗해요. 나머지 부분은 다 깨끗하시고 1년에 한 번씩 그 위 내시경 검사 하시나요? 예. 제가 하라 그랬죠. 예. 그래서 위하고 소장하고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데 네. 거기가 이제 종종 거기에 이제 궤양 같은 것들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꼭 내시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나머지는 지금 다 깨끗하세요. 아, 예. 건강검진을 통해서 췌장에 뭔가 조금 이상하고 혹이 좀 보인다라고 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고요. 그 관리를 잘 하셔서 아직까지 수술하고 나서 6년째, 올해가 이제 6년째가 됐는데요. 6년째까지 아직까지 재발 없이 잘 생활하고 계십니다. 췌장에 있던 2cm짜리 암이 깨끗이 사라졌는데요. 조기 발견이 돼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내가 2년에 한 번씩 종합진찰을 받아요. 그래서 2년 전에 피검사 수치하고 그때 수치하고 한 100개 더 차이가 나요. 그래서 재검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재검사를 해가지고 CT 찍었죠. CT 찍어가지고 결과 나왔는데 그 췌장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고공옥 씨는 정기적으로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따로 받고 있었는데요. 피검사로 췌장의 이상이 발견된 건 운이 좋은 경우. 사실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쉽지 않습니다. 췌장은 몸 뒤쪽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소화액을 만들고 인슐린을 생성시켜 혈당을 조절하는 췌장은 크게 머리, 몸통, 꼬리로 나뉩니다. 췌장 머리는 십이지장과 연결되어 있고 그 끝부분엔 비장이 있습니다. 사실 췌장암을 발견을 하기가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췌장암을 뭐 피검사만으로 발견하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은 그 췌장암의 종양표지자 검사라고 하는 CA19-9은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10에서 15%의 환자들에 있어서는 췌장암이 걸린다고 해도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혈액형 때문에 근데 그럴 수밖에 없고요. 보통 건강검진 프로그램에는 초음파가 이제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초음파는 체격이 좀 있으신 분이나 비만인 환자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췌장의 머리 부분하고 꼭 꼬리 부분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복부 초음파와 피검사를 하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이상 소견이 있다고 하면 그때 CT를 찍으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충청도에서 소를 키우는 김하성 씨. 얼마 전 췌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병원에 왜 가셨어요? 체중이 좀 빠지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없던 당뇨가 왔어요. 없던 당뇨. 네. 그리고 일단 내려가셔서 네. 그 제일 처음에 보셨던 내과 선생님 있죠? 개업한. 예. 어? 예. 그 선생님한테 가서 되게 고맙다고 하세요. 진짜로. 왜냐면 그 선생님이 초반에 이렇게 췌장암이 의심이 아주 초기인 췌장암을 이렇게 발견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 선생님이 아주 잘 봐주셔가지고 초기 췌장암을 발견한 거예요. 사이즈가 되게 작은 암이에요. 그때 내과 선생님도 그러셨죠. 그래서 이거는 수술이 가능해요. 수술하면 완치가 가능한가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사이즈가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그럴 확률이 되게 높으세요. 따로 뭐 저 항암이나 이런 건 안 하죠? 무조건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수술하고 나서. 그거는 필수 조건이에요. 필수. 췌장암은 증상이 별로 없어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3, 4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아시겠죠? 예. 췌장암이 커지게 되면 몇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췌장의 머리 부분에 암이 발병할 경우 담즙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얼굴과 눈에 황달이 나타납니다. 이때 갈색 소변이나 붉은색 소변을 보기도 하고 대변의 색이 흰색 또는 회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복부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췌장이 등 쪽 가까이에 있어 허리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만약 뚜렷한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고 식후에 통증이나 구토 증상이 나타나면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인슐린 생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없던 당뇨가 갑자기 생긴다든지 원래 있던 당뇨가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 췌장암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사실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비해서 이런 조기 췌장암 발견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 그 학회, 내과와 외과의 여러 가지 연수 강좌, 그 다음에 각 병원에서 개원이들에게 이런 고위험군, 췌장암이 걸릴 수 있는 고위험군 환자들에 대한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조기 췌장암 발견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췌장암은 사실은 생존율이 되게 낮지만 아주 조기 췌장암, 그러니까 뭐 2mm, 1cm 미만의 아주 조기 췌장암을 발견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5년 생존율이 거의 90%까지 80% 이상 가게 됩니다. 며칠 뒤 수술을 하기 위해 입원한 김하성 씨 부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는데요. 암 걸리면 다 죽는다고 하잖아요. 1년 안에 뭐 다 죽는다고 알고 있는데 또 그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희망을 가져봐야죠. 오늘 수술을 집도하는 박준성 교수는 지금까지 해온 췌장암 수술만 1000여 건이 넘고 췌장암 관련해서 다양한 국책 연구를 수행해온 췌장암 전문가입니다. 김하성 씨의 암은 췌장의 머리 부분, 췌두부의 2cm 크기로 자리 잡고 있어 췌12지장 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췌장 머리 부분과 인접해 있는 12지장과 담낭을 함께 제거합니다. 그리고 남은 췌장을 소장과 연결하고 잘라낸 담낭에 붙어있던 담도를 소장과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를 소장과 연결하면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암이 췌장암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30년이 되면 췌장암이 간암, 대장암을 제치고 사망률 2위로 급부상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암 등록의 현황을 보고서 AI를 이용을 해서 2030년과 2040년도에 우리나라의 암 발생률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이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때 논문에 의하면 위암과 대장암은 점차적으로 줄어듭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위암과 대장암은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발생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향후에는 2030년과 2040년이 되면 아마 우리나라 발생률 전체 암 환자들의
1위에서 2위 정도까지가 올라갈 거라고 우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주요 암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독 췌장암만 생존율이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어떠셨어요? 아팠어요. 많이 아파요. 오늘은 좀 걸으셨어요? 네. 몇 번? 3번. 3번? 3번 갖고 안 되는데. 응? 또 또 걸을 그럴게요. 거예요. 어? 더 많이 걸어야 돼, 더 많이. 어? 식사는 저 미음, 미음? 아침보다 점심 더 많이 먹었어요. 얼마 정도 먹었어요? 거의 90. 그럼 조금. 내일은 죽이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죽을 조금씩 네. 자주자주. 조금씩 자주자주.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세요. 근데 계속 걸어 다니세요. 네. 네네. 수술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계속 걸으라는데요. 땅 보지. 그래야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허리 아파? 아픈데? 배가? 배가 많이 아파. 여기 조금만 참고 더 걸어봐. 아유, 아파? 신통들. 진통제? 왜 아까부터 더 아프냐? 췌장암 수술 후 사망률이 높은 건 심각한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왜 오전에는 괜찮더니 그러지? 췌장암 수술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췌장액이 누출되는 췌액류를 들 수 있습니다. 강력한 소화액인 췌장액이 누출되면 장기를 녹여서 복강 내 농양이 생길 수 있고 췌장액이 췌장 옆에 위치한 동맥을 손상시키면 대량 출혈로 이어져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담도와 소장을 연결시킨 경우 담관 협착이나 담관염이 생겨 황달과 복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와 소장을 직접 연결하는 경우 음식물이 잘 내려가지 않아 구역질, 구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췌장을 잘라내 췌장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인슐린 분비가 부족해져 합병증으로 당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과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췌장암 판정을 받게 된 나지순 씨. 수술을 앞두고 수술 후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사전 재활운동에 참여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보행 속도, 근력, 균형 감각 등 기초 체력을 파악한 뒤 자신의 몸에 맞는 사전 재활운동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있는 힘껏 당겨주세요. 꼭 놓으시면 되세요.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이런 이제 수술이나 아니면 그런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기 전에 환자분들을 이제 이렇게 사전 재활이라 그래서 운동을 더 시키고 영양 섭취를 더 좋게 하고 신체 그 건강 상태를 좀 개선시킨 상태로 치료를 받게 되면은 수술 후에도 이제 그런 건강 상태가 이전과 같이 회복되는데 조금 더 이제 빨라진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될 거는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30분 이상씩 걷기 하시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근력 운동인데요. 요즘 선진국에서는 암 수술 한 달 전부터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포함한 사전 재활 운동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모든 환자들이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젊고 건강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한다고 해서 크게 효과가 있지는 않지만 이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신체 상태가 안 좋거나 영양 상태가 불량하고 이런 특히나 이제 이런 고령의 기저질환 많은 이런 환자분들은 이런 이제 수술 전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체 상태를 개선시키게 되면은 수술 후에 합병증도 줄이고 재원일수도 줄일 수 있다는 게 이미 이제 여러 연구에서 다 보고가 되었거든요. 이러한 사전 재활 운동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이거나 고령의 환자일수록 더 효과가 좋습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병원에서 암 수술 환자들을 대상으로 운동, 영양, 정서 지원이 포함된 사전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수술 후 중증 합병증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드디어 수술 날이 되었습니다. 이른 새벽 수술실로 향하는 모녀를 만났습니다. 그냥 자고 온다 생각해. 나지순 환자는 어떤 수술을 받게 될까요? 이 환자분은요, 그 췌장의 몸통 부분에 암이 발생을 하였고, 저희가 오늘 이제 복강경을 이용을 해서 최미부 절제술을 시도를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림파선을 같이 도려내는,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드디어 수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복강경 수술로 췌장 중간에 있는 암을 제거하기 위해 췌장을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수술 도중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췌장암이 조금 진행이 되면서 그 간으로 가는 간 문맥하고 그 비장 정맥이 있는데 그쪽 부위에 그 암의 침인이 의심이 돼가지고요. 저희가 간 문맥을 자르고 그다음에 다시 이어주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혈관 수술을 보다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 복강경 수술이 개복 수술로 전환됐습니다. 나지순 씨의 경우 복강경 수술로 암이 있는 췌장 중간부터 뒷부분을 잘라낼 계획이었는데요. 수술 도중 간 문맥까지 암이 침윤되어 있는 것을 발견. 복강경 수술을 개복 수술로 전환했습니다. 개복을 한 다음 췌장 중간부터 뒤까지 제거하고 암이 닿아 있던 간 문맥을 잘라낸 후 위아래 간 문맥을 잇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합병증이 생기지 않으려면 수술 후 재활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효과를 가장 극적으로 본 사람이 바로 췌장암 말기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70세 허성호 씨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뭐 초기나 뭐 중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사기 중에서도 제일 뭐 말기고 뭐 3개월 정도밖에 뭐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 뭐 암담했죠 뭐 그냥. 췌장암에 이제 전이가 돼가지고 간으로 전이가 돼서 그렇게 된 건데 수술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그러시면서 이제 서울에 혹시 그 큰 병원으로 갈 생각이 있으면은 서울로 빨리 가보라고. 췌장암이 간까지 전이돼 있어서 근처 대학병원에선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는데요. 그 최근에는 이제 항암제가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동안 그 항암을 했고요. 불행 중 다행으로 췌장암 쪽에 있는 것도 많이 줄고 그다음에 특히 간에 있는 췌장암들이 싹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수술을 하지 못했던 이런 사기암의 환자분들도 약 한 5%에서 한 6% 정도에서는 저희가 이런 수술적 치료를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장기 생존까지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박준성 교수의 권유로 수술 후 아픈 몸을 이끌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운동을 했습니다. 2개씩
심할 때는 3개씩 이렇게 꽂고 있고 이제 그래서 움직이면은 이제 그것들 때문에 불편한데 그래도 그냥 무조건 병원 그 병실 안에서도 움직이고 그다음 조금 괜찮아지면은 또 이제 병실 밖에 나와서 그 병원 복도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하여튼 그 움직일 수 있는 때까지는 움직였죠. 처음엔 물병들 힘조차 없었는데 계속 운동을 하자 발이 저리던 부작용도 사라지고 몸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3개월 살 거란 말을 들었는데 벌써 3년 넘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지금같이 이렇게 좋게 될 거라고는 전혀 뭐 수술한 직후만 해도 전혀 생각을 못 했거든요. 아주 늦게 발견하신 분들도 그 절망을 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좋아질 가능성이 이제 얼마든지 있으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예, 괜찮았어요. 괜찮으셨어요? 운동은? 운동은 다리가 힘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왜? 다리가 꼴린대요. 아, 그래 항암 휴축 때문에. 그게 원래 항암 후유증이 있잖아. 네. 이게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네. 처음에 대동맥 쪽에도 약간 문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대동맥 쪽에 문제가 있어서 항암을 잘 해서 그쪽 부분은 많이 좋아졌고 네.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해서 그쪽 부분이 조금 더 좋아지면 딱 한 군데 마지막 요 부분만 조금만 더 방사선 치료를 해서 좋아지면 충분히 수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어? 치료를 잘 받으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간 조금만 더 고생하시고 네. 한 다음에 조금만 더 하시는 걸로 할게요. 네. 응? 항암 치료로 암이 많이 작아지긴 했지만 수술하려면 좀 더 줄여야 하는 상황. 항암 부작용으로 다리에 힘이 빠져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지만 권성진 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췌장암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항암하는 것보다도 저는 나는 암 환자가 아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암이 너무너무 약이 잘 닦고 있으니 이 사람 다리를 못 써도 치료를 하고 좋아지면 항암을 끊으면 다리는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치료를 받자. 교수님의 이제 그 말씀에 저희도 또 희망을 얻었죠. 여기 있는 학생들 매주 월요일 아침 7시 반 많이 썼던 항암제 바쁜 시간을 쪼개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랩 미팅을 주최하는 박준성 교수. 동물 실험을 했고 이런 수술을 받고 싶어도 암이 커서 수술을 받을 수조차 없는 환자들을 위해 췌장암 극복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항암제가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유방암이나 다른 암에서처럼 70%에서 80%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겨우 한 40%밖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항암제가 나오면 그거를 복합해서 쓴다던가 아니면 두 번째는 새로운 유전자 치료를 적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면역 치료를 한다던가 그다음에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찾아서 거기에서 새로운 항암제를 만들어서 이제 같이 병행 투여를 한다. 있고 그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그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췌장암 수술을 하고 나서 영양결핍이 많이 생기고 근손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면역력이 약화가 되고 이게 내 몸이 건강하지 않고 영양적으로 쇠약하게 되면 똑같은 병기의 환자라고 해도 생존율이 나쁘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최근에는 수술 전에서부터 고단백식이를 주고 그 다음에 수술 전 재활 치료를 우리가 재활 프로그램을 환자에게 권유하고 적극적으로 시킴으로써 빨리 회복을 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그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고3 때.
수술을 받으시려고 했는데 수술 못 받으셨어요.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처럼 이렇게 진행이 돼서 수술을 하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수술을 해서 아주 적지만 조금이라도 완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제공자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되게 큰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장기 생존한 분들이 한 명씩 지금 뭐 한 명에서 두 명, 두 명에서 세 명, 뭐 세 명이 10명, 20명씩 이렇게 조금씩 같이 이렇게 쌓아가면서 이런 분들이 저 옆에 췌장암 극복을 위해서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훨씬 더 보람일 것 같습니다.